봉이 김선달. 옛날 평양에 김선달이란 사람이 살았어요. 선달은 과거에 붙고도 벼슬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었지요. 김선달은 가난했지만 슬기로워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이보게 돈 있으면 꿔주게나. 그러지요. 없을 때는 빌려 쓰고 있으면 후하게 갚곤 했어요. 하지만 옳지 못한 것을 보면 참지 못했어요. 어느 날 김선달은 장에 갔다가 거짓말쟁이 닭장수를 보게 되었어요. 이 닭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루에 알을 10번씩 낳는다오. 우와, 신기하다. 어리숙한 사람이 속아 넘어가게 되었어요. 닭장수는 열심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가지고 가면 당장 부자가 될 텐데 뭘 망설이시오. 그리고는 아주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거예요. 김선달은 닭장수를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호, 그 닭 참 묘하게 생겼구먼. 귀한 닭 같은데. 그러자 닭장수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보는 눈은 있구려. 저건 닭이 아니라 봉이란 새입니다. 김선달은 눈을 크게 뜨고 놀라는 척 했어요. 그렇다면 엄청 비싸겠는걸? 사신다면 특별히 싸게 주리다. 그래요? 얼마나 싸게 주실라오? 10냥은 받아야 하는데 한 냥 깎아 9냥만 주시오. 김선달은 얼른 샀어요. 김선달은 사또를 찾아갔지요. 사또, 귀한 봉이란 새를 가져왔사옵니다. 그러자 사또는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어허,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하는고? 닭을 가져와서 봉이라고 하다니. 아닙니다요. 잘 보셔요. 진짜 봉입니다. 사또는 고함을 쳤어요. 여봐라, 수탉을 가져와 봉이라고 날 속이는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억울합니다. 사또,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장에서 있었던 일을 다 듣고 난 사또는 닭장수를 잡아오라 했어요. 네가 이 수탉을 봉이라 하고 팔았느냐? 아이고, 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받은 9냥은 당장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김선달은 억울하다며 소리를 쳤어요. 9냥이 아니라 9냥이옵니다. 그토록 귀한 봉이 어찌 9냥이겠습니까? 닭장수는 김선달에게 90냥을 물어줄 수밖에 없었지요. 그 후부터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이라고 부르게 되었대요. 어느 날 김선달이 대동강가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처음 본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지요. 평양놈들은 순진해서 돈 벌기가 쉽겠어. 그러게 말일세. 우선 큰 곳간을 빌린 다음 물건을 다 사들이세. 옳거니 그런 다음 비싼 값에 판다 이거지. 그들은 한양에서 온 장사꾼들이었지요. 김선달은 그들을 골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동강에서 물을 길는 사람들을 찾아가 돈을 10냥씩 나눠주었어요. 그리고는 뭔가 일러주었지요. 자,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예, 그러지요. 그럼 내일 봅시다. 다음 날 김선달은 대동강 정자 옆에 천막을 치고 앉았어요. 그러자 물장수들이 물안지게 지어갈 때마다 돈을 한 양씩 내는 거예요. 자자, 싸다 싸. 물안지게 한 양. 한양에서 온 장사꾼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얼마 후에 한양 장사꾼이 다가와선 김선달에게 말을 시켰어요. 보아하니 돈을 주고 강물을 퍼가는데 웬일이지요? 웬일이라니요? 내 강물을 퍼가니 당연히 돈을 내야지요. 태동강물이 정말 당신 거요? 물장수들은 쉴 새 없이 돈을 내고 물을 길어갔어요. 돈상자엔 돈이 수북히 쌓였지요. 한양 장사꾼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보다가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우리도 편하게 삽시다. 앉아서 돈만 받으면 되다니. 저 대동강 임자가 쉽게 팔까? 돈을 엄청 준다는데 왜 안 팔겠어? 한양 장사꾼들은 김선달을 찾아갔어요. 여보시오, 늙어서 돈이 많으면 뭐 하겠소? 우리가 값을 호하게 드릴 테니 팔도강산 구경이나 하며 사시지요. 하긴 요즘은 이 일도 실증이 나려던 참이었소.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 계약서에 이름 쓰고 도장도 찍고 많은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 다음날 한양 장사꾼들은 천막을 치고 앉았어요. 아니, 오늘은 왜 물을 길러 오지 않지? 옳지, 저기 물을 길어 가는구먼. 여보시오, 물값 내시오.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갔나? 이건 흘러가는 강물이요. 한양 장사꾼들은 그때서야 속은 걸 알게 되었어요. 돈을 벌기는커녕 망신만 당한 장사꾼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김선달이 받은 돈은 엄청 많았어요. 아이고, 글쎄, 김선달님이 대동강물 판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다는군요. 봉이 김선달은 더 유명해졌어요. 어느 날 이웃집 칠성이가 울상이 되어 김선달을 찾아왔어요. 선달님, 어쩌면 좋지요? 무슨 일이기에 그러는가? 차근차근 얘기해보게. 지난달에 아버지 약값에 쓰려고 장님들에게 10량을 빌렸지 뭡니까? 내일까지 50량을 갚으랍니다. 뭐라고? 어째서 5배나 불었느냐? 갚을 날짜가 닷새나 지났다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 장님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약속된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요, 백지의 이름과 날짜만 쓰라고 해서 그렇게 썼지요. 그런데 하루가 지날 때마다 10량씩 불어나지 뭡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라. 김선달은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일 몹쓸 장님들을 혼낼 테니 가짜로 생일잔치를 합시다. 그리고 마당에 원두막을 허술하게 지었어요. 그 밑엔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워다 놓았어요. 준비가 끝나자 김선달은 장님들을 찾아갔어요. 내일은 내 생일이니 오셔서 고기와 약주를 드십시오. 물론 가지요. 가고 말고요. 이튿날 아침 장님들은 지팡이로 길을 더듬으며 찾아왔어요. 아주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는군. 하지만 그 냄새는
이웃 안악들이 소뚜껑에 돼지기름을 발라내는 냄새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엔 손님들이 꽉 차서 자리가 없으니 이 원두막 위로 올라가시죠. 장님들은 원두막 위로 올라갔어요. 상을 차려올 테니 잠시 기다려주시오. 김선달은 막대기 끝에 똥을 묻혀 장님들 코끝에 대었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장님들이 벌떡 일어나려 할 때 원두막 연결 새끼줄을 끊었지요. 그러자 와장창 소리를 내며 원두막이 무너졌어요. 여자들은 미리 짠 계획대로 아우성 쳤지요. 어머나, 이를 어째. 진사댁에서 빌려온 비싼 그릇들이 모두 깨졌으니 어쩜 좋아. 김선달은 으름장을 놓았어요. 큰일이야.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비싼 그릇을 깼으니 관가에 고발해야겠네. 아이고, 우리가 다 불어줄 테니 제발 살려주시오. 그릇값이 문제가 아니오. 망쳐진 잔치는 어쩔 거요? 장님들은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얼마든지 물어주겠다고 했지요. 알겠소. 그렇다면 사람들이 꺼간 돈 번전만 갚게 하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갚아도 된다고 쓰시오. 그래서 칠성이와 동네 사람들의 큰 걱정을 덜게 해 주었대요. 봉이 김선달은 그 외에도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